师傅，该用饭了。啊，孔丘先生一路劳顿，今日就在舍下用饭吧。啊，那就有劳先生了。请。 앞에 영상 보셨죠? 거기 두 사람의 주인공 머리 허연 노인네와 또 젊은 사람 누굴까요? 예, 노자와 공자입니다. 노자와 공자의 만남이 하남성 루이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장면입니다. 흔히 중국 5000년 문명사에 있어가지고 성대한 만남이 두 번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두 인물이 만나는 것을 성대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방금 소개드린 노자와 공자의 만남, 그리고 훨씬 후대의 시인 이백, 이태백과 투보의 만남, 이 두 만남을 대표적으로 성대한 만남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퇴계와 율곡이 안동에서 만나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공자와 노자가 만났다라는 기록은 중국의 사서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 사기, 예기, 여시춘추 등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쯤이었느냐 하면은 기원전 503년 518년 두 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이 훨씬 이전인, 정말로 호랑이가 담배를 피기도 훨씬 이전 시대의 아득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첫 만남이 이루어졌을 적에 노자의 나이는 53, 그리고 공자는 34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19살 차이였어요. 노자는 오늘날 하남성 노겁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는 산동성 곡부 사람이죠. 그 곡부에서 이 하남성 노겁까지 오는 데는 아마 보행으로 3, 4일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자는 일찌감치 노자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만나보아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왔던 것입니다. 영상의 장면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함께 아래층에 내려가서 밥을 먹읍시다 라는 노자의 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사례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끼리라도 밥은 먹어야 되겠죠. 밥만 먹었을까요? 아니죠. 거기에서는 또 술이 나왔을 겁니다. 그때 나온 술이 어디서 나오는 무슨 술이었을까요? 흔히들 노겁의 조집진에서 생산되는 조집술이라고 말합니다. 조집주. 노겁읍 시내에서 한 차로 30분 정도 가면 다다를 수 있는 마을이 조집진입니다. 옛부터 여기에 대추나무가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대추조자가 들어갑니다. 단편적인 기록입니다만은 노자도 그리고 공자도 술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날 점심 식사에도 분명 조집주가 나왔을 거다 하고 노급 사람들은 말합니다. 논어에 공자의 주량에 대해서, 술버릇에 대해서 한 구절이 나오죠. 유주 무량 하나 불검난이다 라고요. 술을 마심에 있어가지고 정해진 양이 없었다. 공자는 엄청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취해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술은 바로 그 조집주, 노자와 공자가 마셨다고 하는 그 조집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송하량액이라는 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송자는 나라 송자죠. 송시라는 성도 됩니다만은 강하자고 량한 곡식을 말합니다. 그 정수를 빼냈다.
그런 술입니다. 그 예시절에 한번 이렇게 손님으로 찾아가고 또 맞이하고 나면은 뭐 한두 시간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 3, 4일은 같이 숙식을 하면서 자기네 인생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고담준론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자가 노자를 만나고 난 뒤에 남긴 유명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나는 일찍이 새가 하늘을 나르는 이치를 알았고,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 도리를 알았고, 짐승이 들판을 뛰어가는 그 법을 다 알았는데, 단 하나 용이 어떻게 하여 구름과 바람을 불러서 하늘로 오를 수 있는가를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노자를 만나고 보니까 이가 바로 용이라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노자를 존숭하고 그리고 그의 배움을 얻고자 했던 공자인지라 여기까지 찾아왔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더 큰 인물이더라 하는 그런 상찬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노급은 인구 100만 남짓한 중국에서도 작은 도시인데 그 명성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 즉 노자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도교를 믿는 이들이 가장 큰 성지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노급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잘 정비가 돼 있어가지고 길들도 반듯반듯한데 그 한가운데에 노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의 규모보다 거기에 가운데 서 있는 노자의 석상, 돌로 만든 그 전신상이 사람들을 압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서면 그 팔찌에도 다다르지 못하는데 그의 머리까지 쳐다보려면은 고개를 한껏 뒤로 젖혀야 됩니다. 거기서 길을 건너가면은 바로 노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탄생지 표지석이 서 있고 거기에 청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태극전입니다. 검은 도포들을 입은 도교 도사들이 무수히 그 태극전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노자의 유적지, 그 다음에 기념 조형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도시고 또 해마다 세계 노자 대회 같은 것이 여기서 열리기 때문에 숱한 내외국인들이 이 작은 마을 노급을 찾아오고 또 그리하여 조집진까지 가서 이 술을 마셔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조집진의 송하양액 술공장을 찾아갔던 날이 공교롭게도 그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찾아온 외국인한테 공장을 곳곳을 다 둘러보게 해주고 또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던 그들의 넉넉한 배려와 섬세함은 지금도 잊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집주라는 수리름이 어떻게 해서 후대에 송화주로 바뀌었을까? 송화주로 갔다가 오늘날의 송화량액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전국을 또 다니면서 세상 이치를 강구하던 노자였습니다. 그가 태산에 머물 때였는데 며칠 동안 꿈자리가 사납고 불안한 예감들이 전신에 끼쳐와서요. 뭔가 고향에 일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하여 서둘러 청우와 백로를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의 당도에서 마을로 들어왔더니 차마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는 풍경들이 펼쳐져 있어요. 왜? 오랜 가뭄 끝에 논밭은 쩍쩍 다 갈라져 있고 곡식들은 다 죽어버렸고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누운 채로 손만 내젓고 있었습니다. 노자가 청우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황소불로 도랑을 파게 합니다. 지금의 회하강과 황하강을 잇는 물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구룡정이라는 샘물에다가 항아리물을 부었더니 땅 밑에서부터 폭포처럼 물이 솟구쳐 올라서 그 도랑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물길들이 사방으로 퍼져갖고 논밭에 들어가면서 죽었던 곡식들이 다 되살아나고 백발로 변했던 사람들이 그 물로 머리를 씻었더니 흰머리가 검은 머리카락으로 바뀌고 주름진 얼굴에서 그 주름들이 다 사라지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예전에 번성함을 되찾았던 고향 사람들은 강물로 술을 빚었는데 그 술맛이 또 지극히 좋고 향이 십리 백리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여 이 고향 주민들은 그 술 이름을 송하주라고 이름 붙였어요. 노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송, 보내다, 보낼 송자입니다. 그 다음 하천 하자고 즉 노자가 보내준 하천으로 빚은 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후 이 송하주가 중국 전역의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당나라 시기였습니다. 이 태백양귀비 등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당현종이죠. 그가 이 노급까지 직접 찾아옵니다. 왜? 당나라 황제들이 성씨는 다 이씨들이죠. 노자가 또 이씨입니다. 이 당현종은 자기의 조상 중에 한 분인 노자에게 직접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노급에 와가지고 그 송하주로 제사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송하주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보낼 송자라고 했는데 지금 술 이름하고 또 술 이름이 다르죠. 지금은 나라 송자입니다. 이것은 송나라와 관계가 됩니다. 당나라 다음이 송나라 시기죠. 이때 이 송하주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조정에서 부탁을 합니다. 이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쓰고 있는 그 보낼 송자를 나라 송자로 바꾸자. 왜? 발음은 똑같지 않느냐. 중국식 발음도 송 똑같습니다. 나라의 술로 하자 시기였죠. 우리나라도 뭐 요즘은 이제 그 넘버링도 다 사라졌죠. 국보 1호, 국보 2호 하고 하던 그거요. 중국에도 국보들이 있습니다만은 남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흔히들 말하기를 중국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보들 중에서 어느 것이 1번을 붙일 만큼 가장 중요한 국보일까를 논쟁하기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모여진 의견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바로 장택단의 그림 청명상하도가 최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명상하도 이 송나라 시기 때 수도는 오늘날 카이펑입니다. 개봉이라고 하는 낙양에서 저쪽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 카이펑 즉 개봉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 하는 편이 바로 청명상하도입니다. 그 그림 한 폭에 그려진 등장하는 인물만도 5,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 그림의 한 부분에 강가 포구에서 항아리들을 막 내리는 하역 작업을 하는 그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급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림에 내려지고 있는 항아리는 바로 술 항아리이고 거기 담긴 술이 바로 송하주다. 이 노급에서 카이펑까지 간 그 술이 내려지는 장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공산 중국 정부가 수립된 후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 노급에는 28집의 술도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 정부는 이들을 전부 통폐합해가지고 한 개의 술회사, 국영술회사를 차리는데 그게 바로 노급주창이었습니다. 이 노급주창에서 조집주, 송하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때부터 송하양액이라는 술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이전 시대 중국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주류 품평대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한 번이라도 금메달을 타면은 그 술은 술병에다가 포장에다가 중국 명주라는 4글자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국가명주였죠. 그 5번 대회에서 이 송화술도 여러 번 출품했는데 계속 떨어졌다가 1989년 마지막 대회였던 제5차 대회 때 이 송화양액이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금장이었죠. 그래서 꿈에 그리던 국가명주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10년간이 송화양액의 가장 황금기 시대였습니다. 술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그 이야기가 거의 다 전설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직장 내 복지 제도가 이 송화 주업에서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출산에서부터 사망까지 그 직원들의 모든 것을 회사가 책임질 정도로 장사가 잘 됐던 것입니다. 그 영화도 10년을 끌지 못하고 몰락으로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 국영체제라는 시스템 문제였습니다. 다 나랏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경영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방만한 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그 명성은 실추돼 갔고, 또 하나 그 농업 인근에 수백 개의 작은 술회사들이 차려집니다. 왜? 송화양액이 잘 팔린다고 하니까 송화 뭐뭐 하는 아류품들 혹은 위조품들, 이런 술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진짜 송화술인지도 구분 못하게 될 정도로 시장에 혼란상이 와버립니다. 하여 그 잘 나가던 송화양액이 10년 만에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까지 몰리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한도에 술을 생산을 정지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보인그룹에서 회사를 인수하고 체제를 민영체제로 완벽하게 바꾼 뒤에 다시 연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의 꿈 같은 시절은 아직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하도 명성이 퇴색해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중국의 백지우 마니아들은 송화양액이 이류급 술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송화술을 저도 그 공장에서 처음 마셔봤고 거기를 일부러 몇 번 찾아 마시기도 했는데 술맛이 가격 대비 아주 좋은 술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입에 들어오는 것이 달콤함부터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기품이 있는 달콤함이다라는 거. 은은한, 그리고 우아함, 섬세함, 그리고 화려함까지 갖춘 그런 술맛이기도 했습니다. 마시고 난 뒤에 입안에서 잔잔히 퍼지는 그 농향의 향기 또한 난초꽃향 같은 그런 우아함을 지니고 있다. 술값이 전혀 비싸지가 않아요. 지금 요 술만 해도 38원 밖에 안 됩니다. 한 잔 마셔볼게요. 술은 송하고 차는 마오타이잔입니다. 오늘 담스럽게 마시니까 그 달콤함과 우아함 속에 뭐 가시처럼 예리함 하나도 지내가 주는군요. 이 술공장에서 봤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누룩 공장이었는데 수십 명의 여직원들이 누룩을 직접 발로 밟아가지고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던 것. 즉 송화술은 누룩을 직접 발로 밟아서 만든다.
이거 기계로 빼낸 거하고 전혀 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둘째로 이 송화술이 다른 술과의 제조법이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다른 술 회사에서는 숙성 저장을 오랜 기간 거친 뒤에 거기서 나온 술들로 배합을 합니다. 즉 원래 생산된 술과 5년 된 술을 어떻게 섞는다거나 50도 술과 30도 술을 어떻게 섞는다가 하는 그게 브랜딩 즉 배합입니다. 그런데 송화양액은 숙성 저장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배합을 다 마쳐버립니다. 그 후에 저장 창고에 가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긴 시간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술로 여겨집니다. 모르겠습니다.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저기 하남섬, 특히 낙양이나 정저우나 카이펑, 즉 소림사가 있는 그 지역을 여행을 하실 적에 어디선 쉽게 만나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술이 바로 송화양액이다 하여 기회가 있어서 이 술을 드실 적에는 그 전설 같은 시대 위대한 두 인물이 취중에 주고받았던 격조 높은 이야기들은 또 어떠했을까 하는 것까지 상상해 보면서 취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